여기가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때 방문했던 제주도 여미지 식물원이에요. 너무 어리기도 했고 밤새 친구들과 놀고 난 다음 날이라 그런지 당시 저에게 식물은 그저 회접시 밑에 깔린 천사채만큼이나 무의미한 존재였거든요. 그래서인지 식물원 안에서는 그저 친구들과 수다만 떨고 나왔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은 식물원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자고 있는 사람을 갑자기 깨운 다음 물어봐도 즉시 튀어나올 정도로 우리 머릿속 식물원의 이미지는 가지런히 정돈된 화단이나 귀여운 다육식물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아담한 온실일 겁니다. 하지만 이곳 온실문을 열고 한 걸음 내딛는 순간 그 생각은 완전히 빗나가게 됩니다. 와, 눈앞을 꽉 채운 압도적인 폭포의 모습에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습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을 보며 거대한 유리돔, 안에 갇힌 원시 밀림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곳이 딱 그런 영화 속 세트장 느낌이에요. 훅 끼쳐오는 뜨겁고 축축한 열기, 카메라 렌즈가 순간적으로 뿌옇게 흐려질 만큼 묵직한 습도가 온몸을 감싸옵니다. 단언컨대 이곳의 습도와 온도는 사우나 문을 열었을 때 느끼는 그것을 가볍게 뛰어넘을 것이라는데 기꺼이 제가 사랑하는 우리 집 고양이의 소중한 추루 한 봉지를 걸겠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면 까마득하게 높은 유리천장 아래로 거대한 열대우림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히는 정글 그 자체네요. 여러분, 집에서 화분 몇 개 키워보신 적 다들 있으시죠? 물 맞추고 햇빛 맞추느라 애지중지해도 참 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불쌍한 식물들 죽이기 싫어 하고 자책해본 경험도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열대우림, 사막, 고산지대의 희귀식물 3천여 종이 이 거대한 유리돔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을 마주하니 그저 멍하니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키우면 그 강인하다는 선인장도 결국 생을 마감하던데 도대체 이 엄청난 규모를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 그저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흙을 밟고 풀냄새를 맡으며 동네 골목을 뛰어놀던 우리의 어린 시절과 달리 어느새 지금은 아스팔트와 스마트폰 액정이 더 익숙해진 일상이죠. 이곳에 서서 이름 모를 거대한 잎사귀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잊고 지냈던 날것의 자연이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곳은 1929년부터 시작된 중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남하열대 식물원, 화남국가식물원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저 웅장한 유리돔은 광저우의 시화인 목면화의 모양을 그대로 본떠 만든 세계적 규모의 온실군인데요. 도대체 왜 삭막하고 정신없는 광저우 빌딩 숲 한가운데에 이런 비현실적인 크기의 온실을 만들게 된 걸까요? 광저우는 중국 경제성장의 심장으로서 마치 심시티 게임에서 마우스 클릭으로 건물을 올리듯 어마어마한 속도로 개발을 거듭해왔습니다. 산업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도 생태계를 잃지 않기 위해 1929년부터 이 자연을 보존해왔다고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삭막한 빌딩숲 한가운데 이렇게 압도적인 스케일의 정글을 품고 있다는 걸 은근슬쩍 자랑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그냥 혼자 엉뚱한 추측도 해봅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곳은 단순한 식물원이 아니라 현재 남중국 지역의 생태계 유전자를 지키는 거대한 방주 같은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거대한 온실군은 이 식물원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파릇파릇하니 이쁘네. 날이 좀 맑았으면은 해가 좀 떴으면 더 이뻤을 텐데 여기라 햇님이 없습니다. 투명한 호수 표면에 비친 이 풍경, 용동기림입니다. 뺨에 닿는 산들바람을 타고 은은한 풀향기가 밀려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수면 위로 잔물결이 일면서 물속 세상 또한 부드럽게 일렁이네요. 가만히 물가를 바라보고 있으니 마음속 시끄러웠던 소음이 물결을 따라 스르르 씻겨내려가는 기분입니다. 물론 요즘 제 주식 계좌의 비명소리만큼은 이 맑은 호수물로도 도무지 씻겨내려가질 않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식물원에서도 손꼽히는 특별한 사진 스팟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기엔 솔직히 좀 평범해 보이지 않나요? 사실 이곳의 진짜 진가는 가을에 와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는구나. 뭔가 되게 느낌이 있긴 하다. 응? 표가 뭐라 그래야 될까 이거? 이 가을 사진을 한번 보시죠. 표현해야 되지? 사계절 내내 푸른 잎을 뽐내는 열대 야자수 숲과 계절마다 붉게 옷을 갈아입는 온대 나구송이 함께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 좁은 호수를 사이에 두고 남북의 다른 두 기후대가 한 프레임 안에 공존할 수 있는 걸까요? 마치 제주도의 이국적인 야자수 풍경과 남이섬의 메타세쿼이아 길처럼 붉게 물드는 나구송의 풍경을 절반씩 이어붙인 것 같지 않나요? 과거 양성팔경 중 하나로 꼽혔을 만큼 이곳은 식물원이 치밀하게 조성한 아름다운 대비 덕분에 열대와 온대 식물이 각자의 자리를 다투지 않고 이 신기한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식물들도 이렇게 좁은 구역에서 서로 선을 지키며 평화롭게 공존하는데 왜 우리 집 고양이들은 매일 싸우기만 하는 건지 대자연 앞에서 뜬금없이 떠오릅니다. 물도 좋고 비가 와서 그런지 바닥도 촉촉하니 운치가 있네. 바쁜 일상 속에서 여러분은 주로 어디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나요? 보통은 조용한 카페 구석 자리나 푹신한 집 소파를 먼저 떠올리시겠죠. 저에게 최고의 안식처는 제 방 침대거든요. 솔직히 걷다가 지친 지금 도라에몽이 어디로든 문을 열어준다면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침대로 다이빙하겠지만 막상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있으니 자연 속에서 힐링한다는 말이 왜 오랜 시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는지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런데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니 곳곳에서 화려한 복장으로 코스프레 촬영을 하는 젊은 친구들이 눈에 띄네요. 워낙 배경이 그림 같다 보니 현지 젊은 세대들에게는 여기가 아주 핫한 촬영 명소인가 봅니다. 저 같은 내향인은 저런 친구 곁에 서 있기만 해도 부끄러워서 기가 빨려버릴 것 같은데 당당하게 좋아하는 일에 푹 빠져서 열중하는 모습들을 보니 부럽기도 하고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네요. 등곤원 안으로 들어오니 코끝을 스치는 꽃내음, 그리고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는 서늘한 그늘의 촉감이 참 좋네요. 이곳은 겉보기엔 그저 예쁜 사진을 남기기 위한 장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안에서 사진 찍는 사람들의 표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같이 입가에 기분 좋은 미소가 번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카메라만 들이대면 안절부절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러운 미소를 짓는 저들의 모습이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제가 영상 내내 제 얼굴 대신 풍경만 보여드리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식물원은 왜 하필 수많은 식물 중 혼자서는 똑바로 서지도 못하고 남을 감고 올라가는 덩굴만을 위해 이 구역을 따로 만든 걸까요? 덩굴 식물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릴 적 붉은 벽돌집 담벼락을 빼곡히 타고 오르던 담쟁이 덩굴이나 시골 할머니 댁 지붕 위를 덮고 있던 늙은 호박넝쿨 기억하시죠? 참 흔한 풍경이었지만 한편으론 큰 나무를 칭칭 감고 올라가 결국 나무를 괴롭히는, 마치 대학 조별과제 때 마지막에 이름만 올리던 그 얄미운 친구 닮은 식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 덩굴 식물은 복잡하고 거대한 숲의 생태계를 다층적으로 이어주고 곤충들의 길을 열어주는 가장 중요한 핏줄 역할을 합니다. 엄청 큰 나무 같은데? 우와. 바람이 불 때마다 댄잎이 서로 몸을 부대끼며 내는 청명한 소리. 고개를 뒤로 젖혀야 끝이 보일 만큼 하늘을 찌를 듯 빽빽하게 솟아오른 이 대나무 숲 한가운데 서 있으니 제가 지금 소음으로 가득 찬 대도시 광저우에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데요. 이 완벽한 고요함에 매료되어 바로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며 즐기고 싶다는 욕구가 샘솟습니다. 이제 야외 활동을 못하는 좀. 불면증으로 밤을 지새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유튜브에 수면을 돕는 빗소리나 장작 타는 소리 같은 ASMR 영상이 수천만 뷰를 기록하는 걸 보면 참 많은 분들이 복잡한 생각 탓에 잠을 설치시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백색 소음 틀어놓고 자면 되지 하시겠지만 이어폰을 빼고 진짜 자연이 만들어내는 생생한 소리 한가운데 서보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평온함이 밀려옵니다. 이건 뭐 악성 불면증 환자라도 여기에 침낭 하나만 던져주면 눈을 감자마자 일어나서 자신이 잠이 들었었는지 지금이 몇 시인지조차 헷갈리도록 숙면을 취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무협영화 와호장룡에서 고수들이 나뭇잎을 밟으며 춤추듯 날아다니던 그 푸르고 서늘한 대나무 숲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카메라만 대충 돌려도 넷플릭스 오리지널 무협 드라마 한 편이 뚝딱 나올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특히 허벅지 굵기의 거대한 대나무 앞을 지나갈 때는 군 시절 맨날 헬스만 하시던 김상병님 다리가 떠오르며 왠지 모르게 조용히 눈을 깔고 걷게 됩니다. 이 소리와 냄새는 정말 반칙 아닌가요? 고소한 숯불 삼겹살, 시원한 냉면, 그리고 짜장면. 아, 이건 그냥 짜파게티네요. 자, 이렇게 든든하게 기력을 회복하고 밖에 나가면 와, 정신이 없네요. 수많은 오토바이와 사람들, 코를 자극하는 알싸한 마라 냄새와 숯불 양꼬치 연기, 그리고 귀가 먹먹할 정도의 소음들. 이곳 용동보행관은 주변의 화남사범대학, 광저우대학 등에 재학 중인 수만 명의 대학생들이 즐겨 찾는 현지 청춘들의 핫플레이스이자 밤문화 천국입니다. 저렇게 해맑고 파릇한 청춘들을 보니 참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 친구들도 결국 사회에 나오면 십수년 뒤엔 저처럼 거북목을 훈장처럼 달고 다니는 만성피로 직장인이 될 거란 생각에 갑자기 부러움이 싹 사라지는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식물원이 보여준 100년 된 초록빛이 광저우가 지켜낸 과거라면 지금 보고 있는 이 시끌벅적한 네온불빛은 현재를 그 누구보다 뜨겁게 살아가는 현지인들의 날것 그대로의 오늘인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휴식이 되셨기를 바랄게요. 어우, 사람이